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통합사유 시간은 교과서 180쪽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180쪽 생각 펼치기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골의 어느 한 마을에 풀이 잘 자라고 있는 공동 목초지가 있었다. 공동의 목초지래요. 자, 그러나 이곳에 어느 약삭 빠른 농부가 더 많은 이득을 통해 남보다 더 많은 이득을 위해 남보다 더 많은 양을 풀어 놓았고, 다른 농부들도 서로 더 많은 양을 공유지에 풀어 놓았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는 풀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생물학자인 그 하딘이라는 분이 사이언스지에 그 발표한 논문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마을 공동 목초지에 농부들이 많은 양을 풀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네. 자, 마을 공동 목초지에 농부들이 많은 양을 풀어놓은 이유는 크게 이제 보시면 서로가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농부 개개인이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더 많은 양을 풀어놓게 되었고요. 또 자신이 많은 양을 풀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남보다 자신의 양에게 풀을 덜 먹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을 공동의 목초지에 풀이 사라진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먼저 각 농부들이 개개인의 이익, 어떤 건 다시 말하면 사리사욕, 사리사욕에만 집착, 개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타인이나 혹은 공동체, 마을의 공유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이 단원에서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 아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공동체의 공동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해 나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교과서 181쪽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불우이웃을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네요. 이걸 보고 얘기 나누나 봐요. 자, 여학생은 이웃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성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학생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성금을 내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웃이라는 거, 공동체, 공동체적 관점에서 지금 정의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성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어려운 사람을 자신의 일처럼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개인의 남을 돕는 것도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해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두 친구의 정의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181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하고요. 첫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안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롤스의 정의관입니다.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 플러스 자유라는 것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하고자 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통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자유지상주의와 구분되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누구나 독립된 자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자, 근대 시민혁명을 전후로 등장한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보며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이처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인데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이 각 개인에게는 소유권이 되죠. 내가 내 노동의 대가로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소유권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유지상주의와 롤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지상주의는 노직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자, 노직은 보세요.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각 개인이 서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어떤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독점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타적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소유권은 공정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느냐? 국가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도 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노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정당한 국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무엇이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정책,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분배 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 안에서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면 자유라는 가치보다 더 이 세계에서 중요한 가치는 없어 라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소유권, 이렇게 개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노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배타적인 거는 이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강조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반면 롤스는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자이지만 이 자유라는 것에 평등의 가치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롤스는 개인의 평등한 자유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 사익 추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사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따르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롤스의 정의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롤스의 정의론은 우리가 뒤에 가서 여러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인데요.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합니다.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어떤 존재로 봤나요? 독립적인 자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대비되는 거죠. 개인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그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랑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죠. 자유주의는 어땠나요?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그 속한 개인 역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시하고 무엇이 뒤따라오느냐라고 보는 것이 지금 방향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체주의의 사상가는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세 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샌델과 마이클 샌델, 그리고 맥킨타이어, 그리고 테일러인데요. 자, 샌델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장 유명하게 잘 아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베스트셀러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집필한 하버드 대학 정치철학과 교수님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자, 그리고 맥킨타이어 그리고 테일러 역시 공동체주의자인데요. 자, 먼저 샌델은 시민들이 연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연고의식이라는 것은 옆에 일기자로 내용 볼게요. 공동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연대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자, 연고의식을 연고를 연결고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고리.
나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용됐을 경우에 또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연고의식 할 때 학연, 지연, 혈연, 네, 연고주의라고도 하죠. 혈연을 중심으로, 네, 어떤 학교에 나왔는지, 어떤 지역 출신인지, 네, 어떤 가문인지, 이런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적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것.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연고주의라고도 하고요. 네, 연고의식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가지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샌델은 시민들이 연고의식과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의식하는 것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자,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네,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각 개인이 존재한다고 보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일전. 자유주의적 그 관점을 따르면 각 개인은 독립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거든요. 그런데 테일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맥킨타이어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위에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사실은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같이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전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강조했고요. 테일러는 공동체의 역사, 시민의 의무, 동료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세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 공동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동적으로 굳이 따로 떼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다라고 하면 공동체적 역사, 전통,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의무와 책임, 동료성, 네, 연고의식 등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의하면 공동체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므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 그게 뭐예요? 공동체 이익이나 공동선이죠. 네,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익과 공동선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가능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공익과 공동선이 실현이 더 우선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보다.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보다 공익과 공동선의 실현이 더 우선시된다. 라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역시 네, 문제점이 있죠. 지나치게 추구했을 경우에 자,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 이거는 개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기심, 네, 이기주의, 네, 이기주의, 네.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있고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도 있겠죠. 그럼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줘야 왜?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이나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념과 이익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집단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지금 이 꼴이 아닌 거예요. 집단주의가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 집단주의로 초래될 수 있다. 네. 집단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다 이해는 되시죠? 네, 어려운 내용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요. 자, 이제 182페이지 하단인데요. 신문을 통해 보는 사회에 되어 있습니다. 담장은 허물고 이웃 간의 정은 쌓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땡땡시에서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녹지 공간 조성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담장 허물기 사업, 지역의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녹지 공간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담장 허물기 사업이 호응 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의 시내에서는 2015-16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 25가구가 주택의 담장을 없앴다. 이 사업은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마당 등의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장이 없으면 방범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주차 공간이 넉넉해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이웃이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방범 기능이 추가되면서 주민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담장 허물기 사업은 개인선과 개인선, 개인의 어떤 이익,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과 선과 공동선, 공공의 이익, 공익과 공동선 실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 벌써 다 나왔죠. 여기 보시면 주차 공간이 넉넉해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 이웃이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방범 기능, 이런 이익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좋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스스로 탐구하기인데요. 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비교하기인데요. 자, 갑과 을. 자, 갑은 롤스의 정의론이고요. 을은 맥키타이어의 덕의 상실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자, 갑에 대해서, 갑의 롤스의 정의론을 자유주의에다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가해서 추구하는 정의론이다라고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제 롤스의 정의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롤스입니다. 존 롤스라는 분은 지금은 이제 2002년 쯤에 작고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역시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의 그 정의론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저서를 통해서 굉장히 정치철학계에 롤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존 롤스를 뽑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이다. 정의이다. 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의 정의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잖아요. 그 정의의 실질적 기준 우리 4가지 봤었는데요. 어떤 게 정의이냐라고 정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평등, 그 다음에 뭐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돼. 그러면 정의로운 거야. 또 능력, 그리고 필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던 반면 롤스는 현대사회의 정의의 핵심을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절차적 공정성은 뭐냐면 그 분배의 과정 또는 절차가 공정하면 공정하면 지울게요. 네. 과정이나 절차가 공정하면 그로 인한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절차적 공정입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공정한 절차가 무엇을 만든다? 공정한 합의를 만든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있는데요. 자, 이 피자 한 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먹어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명이다. 인원은 상관없지만 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롤스는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5명 중에서 단 1명이 이 피자를 자를 거예요. 자, 1명이 대표로 피자를 자를 건데 이 사람이 자를 때에 자신이 몇 번째로 이 피자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알게 된다면 이 친구가 자를 때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를 거예요. 예를 들면, 자, 5명 중에 내가 세 번째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3번째 사람까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르겠죠. 보자. 이렇게. 이거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 둘, 요렇게. 좀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가져갈 자기 순서까지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롤스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 자기가 몇 번째로 가져갈 건지 알고서 이 피자를 자르는 것은 공정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차가 공정하려면 자신이 몇 번째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명 있는데 지금 여러분 당신이 너무 배가 고파서요. 무조건 많이 먹고 싶어요.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 환경이라 생각해요. 지금 이타심, 배려 이런 거 다 이제 넣어두고 내가 무조건 많이 먹고 싶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피자를 자를 때 내가 몇 번째로 가져갈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피자를? 네. 자기가 몇 번째로 이 피자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내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갈지도 몰라라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가장 평등하게 이 피자를 자른다고 합니다. 네, 지금 6조각이네요. 6명이라 치고. 네,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가 자르기는 하는데 몇 번째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크기로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마지막에 피자를 가져가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공정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가 이제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롤스가
자신의 정의의 원칙,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정한 합의 절차를 구상하게 됩니다. 공정한 합의 절차, 방금 피자 자르는 거와 똑같은데요. 자, 합의 테이블에, 지금 여기 있어요. 합의 테이블에 합의 당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들이 앉아 있는데요. 최초에 어떤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은 협상 테이블이에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어떤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울까라는 것을 이제 합의하는 테이블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이런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서로 다른 특성을 모두가 다 알고 이 합의 테이블에 앉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각자의 특성을 다 아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될 확률이 높죠.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합의 상황을 공정하고, 이 공정하다는 것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하는 이러한 공정한 합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가상적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합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 혹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신부 입장할 때 이렇게 왜 그 베일을 쓰고 있다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다가 마음이 바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신랑이 넘겨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선글라스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각자 보세요. 자신과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차단시키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차단시키는 무지의 베일을 모두가 쓰고 있어요. 이 합의 상황에서. 그래서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타인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시키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공정한 합의 절차를 통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래요? 최초의 합의 상황이 자유롭고 평등한 합의 당사자들을 통해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과정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의관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무엇이냐? 자, 롤스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이 내용이 183페이지 스스로 탐구하기 갑의 내용에 지금 줄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평등한 기본적 자유 뭐예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에 있어서는 기본권 뭐 있어요? 언론 집회, 뭐 표현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두
제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회적 약자. 네. 최소 수혜자. 가장 작게 혜택을 받는 사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무엇이 정당화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나요? 허용합니다. 네. 제2원칙에서 롤스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딱 이럴 때에만 허용되는 거야. 그 외에 불평등이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럴 때만 되는 거야 라고 그 한계를 정해주는 게 제2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모든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혼란스럽죠? 다시, 네. 우리 교과서 내용을 다시 줄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번 표로 그냥 만든 거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롤스입니다. 롤스. 자, 내가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에 해당될 때만 허용한다.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최대의 이익이 될 때 허용돼. 두 번째,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네, 공정하게. 이 두 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한다. 첫째 원칙이 먼저라는 거예요. 첫째 원칙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허용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 자유,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라는 것이 롤스의 관점입니다. 롤스 자유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고 이것은 우선된다. 네. 그 다음에 이 둘째 원칙이 따라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을인데요. 을은 맥킨타이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었죠. 네. 자, 나라는 존재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집단의 구성원이다. 또한 나는 이 씨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이라는 거는 책임이죠. 유산, 전통, 역사 같은 게 유산이 되겠네요.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그것들은 나의 삶과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다양한 부담, 어떤 책임,
의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유산은 뭔가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았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나의 삶과 내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선택권, 자유로운 경쟁을 중요시하고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그 사회의 역사와 전통, 가치 위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사회 공동선, 그리고 공익이 먼저 우선하고요. 공동선과 공익이 추구되면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적 그 정의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봤다는 거예요. 자, 롤스는 자유의 평등의 가치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뭔가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조정된다, 허용된다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롤스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세금을 걷어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 쓰는 복지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게 4등의 원칙이거든요. 기회균등, 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노직이죠, 노직. 여러분 지금 롤스와 노직,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노직은 이렇게 보는 거죠. 모두가 어떤 지위나 직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여러분 서울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서울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회만 주는 것은 그냥 딱 똑같은 기회만 주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기회만 준다고 해서 여러분 서울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 다음에 섬에서 공부한 친구들, 지방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똑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이냐? 그건 다르죠. 그냥 기회 균등과 공정한 기회 균등은 다릅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은 뭐예요? 이 출발점을 맞춰주는 거죠. 출발점을. 지금 출발점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출발점을 맞춰주고 다시 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노직은 반대하죠. 노직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개인은 자신이 공정하게 취득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떤 권리라고 봤나요? 배타적.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그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도덕적으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가장 정의로운 국가이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그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노직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을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183페이지 하단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183페이지 하단에 가불 사상가가 중시하는 개념을 빈칸에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불 사상가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에는 가불 사상가들의 중요시하는 개념을 여러분 하나씩 뽑아보세요. 예를 들면 롤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 자유, 기본권에 대한 자유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기본권,
기본적 자유, 또 뭐, 공정한 기회균 등, 최소 수혜자,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중요시하는 개념을 찾아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의뢰 관점에서도 여러분이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자유롭게 한번 찾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위에 개념을 활용하여 갑을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네, 갑을 지금 위에, 여기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네, 뭐,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네, 롤스는 한 줄이 어렵겠다. 그죠?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네,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약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